안녕하십니까? 잠 못 드는 밤을 지키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밤은 여러분의 머리맡에 앉아 경주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서 벌어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혹시 지금 시계 바늘이 새벽 2, 3시를 가리키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이가 드니 잠이 없어졌다며 한숨 쉬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아주 특별한 처방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경주 토암산 자락, 공기 맑고 물 좋은 해오름 실버타운입니다. 이곳에는 아주 앙숙으로 소문난 두 어르신이 살고 계셨지요. 바로 평생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기상하는 종달새 박만수 영감님과 해가 중천에 떠야 겨우 눈을 비비고 일어나는 올빼미 이명자 여사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먼저 박만수 영감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평생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40년 동안 지각 한 번 한 적 없는 그야말로 성실함의 교과서 같은 분이었습니다. 영감님은 매일 새벽 4시 남들은 꿈나라를 헤맬 시간에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입은 개량 한복에 흐트러짐 없는 백발. 영감님은 마당을 쓸 때마다 굳게 닫힌 203호의 창문을 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해가 떴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건 게으름의 증거이자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죄악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 203호의 주인이 바로 이명자 여사님입니다. 젊은 시절 꽤 이름을 날리던 방송 작가였던 여사님은 만수 영감님과는 정반대의 시간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남들이 잠자리에 드는 밤 10시가 되면 그제야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달빛 아래서 시를 쓰고 드라마를 몰아보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드는 분이었죠. 그러니 오후 1시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부스스한 얼굴로 나타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만수 영감님은 그런 명자 여사님을 볼 때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느니 그렇게 살면 제명에 못 죽는다느니 하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여사님도 지지 않았죠. 자신의 뇌는 달빛을 받아야 돌아가는 명품 시계라며 영감님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응수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두 분을 보며 혀를 내둘렀지만 사실 이 싸움 속에는 인류 생존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평화롭던 그러던 마을에 뇌 건강 상담소를 차린 젊은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가 찾아오면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장 박사는 앙숙인 두 분을 앉혀놓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는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새겨진 운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장 박사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동굴에서 살던 시절을 상상해 보라는 것이었죠. 만약 부족원 100명이 밤 10시에 모두 다 같이 잠들어 버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의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물주는 인간을 아주 영리하게 설계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40%는 박만수 영감님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 보초를 서는 아침형으로 30%는 이명자 여사님처럼 밤늦게까지 깨어 마을을 지키는 저녁형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명자 여사님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평생 게으름뱅이 취급을 받던 자신이 사실은 부족을 지키는 밤의 수호신이었다는 말에 어깨가 한껏 으쓱해지셨겠지요. 반면 정신력이 해이해서 늦잠을 자는 거라며 큰 소리치던 만수 영감님은 머쓱해서 헛기침만 들이키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 다른 시간대를 지키는 파수꾼일 뿐 누가 틀린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장동선 박사가 가져온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뇌 속에 사는 고리대 금업자, 수면 부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장 박사는 박만수 영감님에게 하루에 몇 시간을 주무시냐고 물었습니다. 영감님은 자랑스럽게 노인이 잠이 많아서 뭐하냐, 5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장 박사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우리 뇌 속에 아데노신이라는 형사가 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활동하는 순간부터 이 아데노신 형사는 뇌 속에 피로라는 이름의 쓰레기를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불어나죠. 이 쓰레기를 치우는 유일한 방법은 잠이라는 청소차를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만수 영감님처럼 잠을 줄여버리면 청소차가 쓰레기를 반만 치우고 떠나는 꼴이 됩니다. 뇌세포 사이에 남은 찌꺼기는 치매의 원인이 되는 독성 물질로 변하고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암이나 당뇨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였죠. 잠을 줄여서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수명이라는 원금을 깎아먹고 있다는 말이 영감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이명자 여사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잠은 좀 불규칙해도 믹스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니 괜찮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장 박사는 여사님의 손에 들린 커피잔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페인이야말로 우리 뇌를 속이는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카페인은 피로 물질인 아데노신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이 녀석이 뇌 속의 졸음벨 구멍을 먼저 막아버립니다. 뇌는 피로가 쌓여도 벨이 울리지 않으니 어라, 나 아직 쌩쌩하네 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이건 피로가 풀린 게 아니라 비톡촉 전화를 잠시 꺼놓은 것과 같습니다. 카페인 효과가 떨어지는 순간 문 밖에서 기다리던 피로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카페인 크래시 현상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죠. 특히 어르신들은 오후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11시까지도 뇌를 각성시켜 고문한다는 사실에 명자 여사님은 슬그머니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그의 가을, 실버타운 단체 여행에서 벌어진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목적지는 비행기로 8시간을 날아가야 하는 동쪽의 섬 하와이였습니다. 출발 전만 해도 만수 영감님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강철 체력이니 시차 적응쯤은 문제없다고 큰 소리쳤죠. 오히려 밤낮이 바뀐 명자 여사님이 여행을 망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와이에 도착하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도착 첫날 저녁 뷔페 식당에서 만수 영감님은 접시에 코를 박고 기절하듯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파 일어나질 못했죠. 반면 약골이라 불리던 명자 여사님은 펄펄 날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해변을 산책하고도 다음 날 아침 가볍게 일어났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조화였을까요? 귀국 후 장동선 박사는 이것을 동쪽 여행의 저주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뇌의 생체 시계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세팅되어 있어서 하루가 길어지는 서쪽 여행은 견딜만 하지만 하루가 짧아지는 동쪽 여행은 죽기보다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하와이는 한국보다 시간이 빠릅니다. 한국의 밤 12시가 하와이의 아침인 셈이죠. 평생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만수영감님의 뇌는 갑자기 당겨진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반면 원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올빼미 명자 여사님은 이미 생체 리듬이 뒤로 밀려 있었기에 하와이의 늦은 시간대와 찰떡궁합이었던 겁니다.
만수 영감님의 성실함이 하와이에서는 독이 되었고 명자 여사님의 게으름이 득이 된 그야말로 통쾌한 반전이었지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분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박만수 영감님은 더 이상 새벽 4시에 억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람을 끄고 몸이 원할 때까지 푹 주무십니다. 7시간을 꽉 채워 자고 나니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고 안색이 맑아지셨죠. 이명자 여사님 또한 오후 3시 이후로는 커피를 딱 끊었습니다. 대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산책을 합니다. 햇빛이야말로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가장 강력한 버튼이라는 걸 알게 되셨으니까요. 이제 두 분은 마당 벤치에 앉아 서로를 보며 웃습니다. 서로가 틀린 게 아니라 그저 서로 다른 시계를 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잠이라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가장 거룩한 투자라는 것을 깨달은 덕분입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라며 아데노신 형사를 무시하고 계시진 않은지요? 기억하십시오. 만약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전 11시에 다시 잠들 수 있다면 혹은 모닝커피 없이는 오전 내내 머리가 멍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인 셈이죠. 오늘 밤은 여러분의 뇌 속에 사는 부지런한 청소부들에게 시간을 내어주세요. 스마트폰 화면의 불빛은 잠시 꺼두시고 어둠 속에서 내 몸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잘 자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빛없는 밤, 꿀처럼 달콤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뇌과학이 들려주는 잠 못 드는 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나누어 주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